내 투표지를 내 손으로 투표함에 직접 넣겠다고 하는데 유권자에게 항변을 합니다. 항변을 하고 난동을 부린다고 합니다. 우리 유권자를. 무능도 무책임도 이 정도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모자란 겁니다. 선거관리가 큰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가 권력 서열 6번째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느라고 저 버티고 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사퇴하십시오. 호소합니다. 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도 꼼짝 안 하니까 화가 나서 구호를 몇 마디 외치고 들어갈랍니다. 부정선거 투쟁의 여전사 의집사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의 사정선거는 엉망이었습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투표지가 쓰레기입니까? 왜 유권자의 투표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까? 투표지가 쓰레기냐? 노정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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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투표날 출근도 안 했습니다. 그러한 노정희 위원장이 선거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날만큼 중요한 날이 또 있습니까? 선거날 출근 안 한 노정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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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노정희 위원장이 민주주의에 꾸신 선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관리의 부실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위원장에게 바란다. 염치가 있으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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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투표 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의 위반입니다. 또한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 봉투에 담은 행위는 제3자가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리 부실 성관이 노정희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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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우리 동지들한테 말씀을 나눠주시냐고 저렇게 깨알같이 글씨를 써고 준비해 오신 우리 이영상 부여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어서 우리 또 충청도의 대전의 여전사 우리 안미라 본부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설을 부탁드리니까 연설은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라도 해주십사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왜소하시지만 이 마음에 든 그 기계는 산을 덮고도 나올 만큼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라입니다. 저는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총괄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대전 북방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는 2018년 이선번으로 출발해서 교육감 단일화를 위해서 출범한 단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5 부정선거에서는 3월달부터 2020년 3월달부터 2020년 맞죠?
3월 달부터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린 단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15 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조국이 그때 당시에 2019년도 그 조국이 얼마나 그 솔직히 말해서 똥을 싸질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8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국민의 민심은 조국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표했는데 어떻게 180석 민주당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선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장동 사건 아시죠? 삼척동자가 아는 부정부패입니다. 어떻게 선구 대선에서 이재명이 47%가 나옵니까? 윤석열이 48% 간신히 넘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52%, 이재명이 39%입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반대로 이재명이 52%, 윤석열이 39%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정선거, 사전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제가 이번 선구 대선에서 사전 투표 참관인 이틀 했고요. 본투표 참관인 했고요. 개표 참관인까지 했습니다. 개표 참관인을 할 때 제일 이번에는 다행히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라 라고 한 요구만 받아들여서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했습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지켜보셨죠?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전투표 개함할 때 누가 이겼습니까? 형편없이 윤석열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함을 간의 사전투표 개함하는 모습을 처음 쏜는 거를 지켜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90표가 나왔습니다. 간의 사전투표에서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90%가 나온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간의 사전투표는 산상투표도 있고 또 거소투표도 있고 군인들이 보낸 부재자 투표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됐다고 믿습니까? 간의 사전투표에서 90%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구 대선 이전에 2년여에 걸쳐서 사전투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차량 시위를 6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지난 4.15 때보다도 더 많은 퍼센테이지 투표자의 절반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108,2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입니까? 부정선거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중앙선관위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독재자라고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선거였는데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100%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 100%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반대쪽 후보자가 조봉암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조봉암은 3.15 부정선거 얼마 안 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암으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투표 안 하고 100%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독재자라서 100%라고 합니다. 다음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에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이기붕, 그때는 장면과 대결했습니다. 이기붕은 그야말로 부정선거 했습니다. 그런데 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영문을 모르다가 청와대 앞에 몰려든 군중들이 보고서 저게 무슨 일이냐? 라고 내각들을 다그쳤습니다. 진상을 일주일 만에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병원에 젊은이들이 부상당해서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통령님 하면서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하야하셨습니다. 자, 문재인은 하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독재자입니까? 누가 독재자입니까? 누가 독재자입니까? 자, 이기붕 어떻습니까?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이가 박마리아 자기 어머니와 이기붕 아버지와 동생까지 한 가족이 모여 앉아서 양아들로,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로 간 이강석이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박마리아 죽이고 동생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문재인 누군입니까? 이기붕입니까? 누가 더 정당합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뻔뻔하게 우승이 마냥 저 자리 타고 앉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자, 누가 더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자, 4.19 혁명 때 내무장관 최인규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 주도한 저 중앙선관위 담당자를 조혜주 사형시킵시다. 사형시킵시다. 지금이 독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입니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을 하시러 나왔더니 한참 연설하셨는데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저기까지 쩌렁쩌렁 귀에 탁 꽂힙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오늘 우리들의 이 집회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해외에서도 유명 인사가 이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양시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바다 건너. 반갑습니다. 제주도 수다. 제가 2020년 7월 17일 날 한라산 정상에서 한라산이 명령한다. 대법원은 바로 수집부터 당하라. 이때는 6개월만 이렇게 이리지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20개월 이상 됐습니다. 이제 개법원이 있습니다. 개법원. 예, 제가 오늘 민경욱 의원님 대법원 판사 오늘 법정에 갔다 왔습니다. 갔을 때 대법관이 들어올 때 전부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법관으로서 공정하고 진실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대접을 해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임으로서 권리로서 그 자들이 정신 차리게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다른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했는데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표 참관인으로서 서귀포시에 새벽 2시까지 참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개표된 결과 벽에 붙여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개표 결과를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고 온 개표 결과하고 완전 틀립니다. 거소 그리고 선상투표 요 한 가지만 맞고 관외 제외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다 엉터리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당일투표도 이 자들은 사전에 다 짜고 세팅해놨습니다. 그 TV에서 개표 결과를 보는 국민들 다 바보 됐습니다. 이것이 선관위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도 빈번하게 단 몇 곳 호남 지역 또는 경상도 지역 몇 곳만 빼고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원분들 개표 결과를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하고 당장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예, 저희 고향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은 무당을 빌어서 구술합니다. 그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느냐?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꺾여버리니까 앞이 안 보여서 길사정 어려운 사람들은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구조,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제도가 설령 돼 있더라도 법대로 오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QR코드를 찍었더니 거기는
번호가 나옵니다. 넘버가 나옵니다. 제가 QR코드를 찍어서 그 넘버 나온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전 투표한 사람들 누가 누굴 찍었는지 중앙선관위는 데이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참여한 것처럼 부풀려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밀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QR코드를 썼다는 이 자체가. 그 점에서 앞서 우리 고향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고 나는 이유가 도로 구조가 잘못됐죠. 바로 이 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QR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에는 바코드로 되어 있는데 QR코드를 고집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인,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찍는 거, 여러분 부동산 매매할 때, 인감증명할 때 인감증명 아무나 갖고 있습니까? 투표관리관은 인감증명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인 도장을 하라고 법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규정졌는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인 투표, 사인 도장을 찍는 거, 바코드 사용하는 거, 이것은 우리 고향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인수위원회와 국민의 힘을 더욱 압박해서 이런 선거를 하지 않을 바에는 다가오는 6월 1일 선거 보이콧 하자고 우리가 압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지 않고는 2018년 6.13 선거 때처럼 민주당이 싹쓸이합니다. 지방 권력이 다시 저들에게 넘어간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할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노정이 사퇴하자고서 바코드와 사인도장 확보하는 거,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국민 저항권을 사용해서 대법관들을, 국회의원들을 우리 정신 차리게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위에 경찰관들, 또 선관위 직원들 많이 보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겠습니다. 노사모 활동 너무 열심히 해서 저는 공기업 감사가 되는 그런 자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연봉 1억 2천, 자가용, 운전기사 다 확보됐습니다. 저를 돕기 위해서 한 10여 명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JBC,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이기 때문에 비리를 예방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습니다. 2007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8만 원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15만 원을 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경영진이. 저는 순진한 생각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해를 보고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이자들은 자신들이 임기 5년 끝났을 때를 대비해서 헤쳐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감사로서 비리를 예방하고 지적한 것이 배신에 따라 배신자로 약이 찍혀서 해임당했습니다. 4년 동안 소송해서 제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받았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노무현 정권의 허구성, 그 연장선서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정선거를 보면서 저같이 노사마을
어떻게 화가 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정상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주인 노릇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탈북해온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이 탈북해서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들이 놀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부 사료를 시킬 때 우리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동포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경찰 여러분, 선관위 직원 여러분, 북한의 사람처럼 중국 사람처럼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당신들 자신 물론 자식들까지도 김정은 밑에서 중국 공산당과 같은 그런 체제 속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떨쳐 일어나십시오. 짐승처럼 타고 싶다면 떨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장려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졌구나. 그런데 여기 계신 후방대 우리 동지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활동한 결과 하늘이 응답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노력하기에 따라서 저 하늘은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양식영 위원장님이 우리 그 대선 선거가 진행된 동안에 제주도민들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자비로 제주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를 몇 번이나 내셨던 분입니다. 제주도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제주일보에 부정선거 관련 전면 광고를 수차례 내신 분은 우리 양식영 위원장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서 큰 고마움을 표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좀 생략을 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부방대 고문으로 계신 이두호 고문님께서 간단하게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멸공!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의 소원을 내쳤지만 뭔가 이분들한테 요구를 실현해달라고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사전투표가 문제 있다. 사전투표에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비교하면은 그 표 차이가 없는 것이 정상이죠.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로에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로에 가까운 거는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는 11% 이상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상으로 부정선거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보면은 옆에 심상정 허경영 표가 나와 있어요. 빨간 줄로. 빨간 줄은 이게 손해를 났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손해났지만 윤석열뿐만 아니라 허경영, 심상정까지 빨간 줄을 해가지고 플러스는 뭐냐? 이재명한테 플러스를 얹어줬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관내 사전투표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심상정!
신상정